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게 점점 어려워졌는지 떠올리게 됐어요. 오늘은 김사공님과 심채경님이 서로에게 보낸 편지, 과학산문을 통해 솔직함과 태도, 그리고 제자리에서 걷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과학산문이라는 책은 물리학자와 천문학자가 서로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산문집이에요. 과학을 설명하기보다는 과학자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수식보다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강의실의 공기, 밤새 과제를 하던 열람실, 조별과제 시간에 미묘한 긴장,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저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했던 순간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특히 이공계 출신이라면 이 장면 알지? 이 순간? 웃음이 나오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웃기고 피곤하고 이상하게 정직했던 시절로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제 대학 시절을 데려와준 문장이 있다면 단연 이 문장이었어요. 읽는 순간 장면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태도, 분위기를 좀 깬다거나 주위 사람들의 능힐김이 설핏 감지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건데 어떻게, 아닌 걸 아닌 게 아니라고 해 하는 표정.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다가도 제대로 된 반박이 들어오면 자신이 명확히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갑자기 그게 맞다며 쉽게 태세를 전환하는, 이 문장을 읽자마자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이거 우리 얘기다. 틀린 수식, 틀린 설명을 들으면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하던 순간들. 아닌데, 거기 그게 아닌데. 속으로 수십 번 곱씹다가 언제 말을 꺼내지 타이밍을 쟀던 기억까지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내가 맞다고 팍팍 우기다가도 상대가 조곤조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면 그러네, 내가 틀렸네 하고 쿨하게 인정하던 모습들이요. 그 시절에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지금처럼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논리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게 당연한 태도였죠. 이공계 출신이라면 읽자마자 웃음 대신 한숨부터 나오는 문장도 있어요. 그 문장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교수님들은 책 속 공식에 틀린 게 좀 있다고만 하시고 정확히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죠. 이공계 교과서 속 공식의 오타는 학생들을 한숨 짓게 합니다.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죠. 내가 틀린 건지 책이 틀린 건지 모르는 상태. 다 같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야 누구야? 어디가 안 맞아? 속삭이던 시간들.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버텼던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도 결국 하나의 공동의 기억인 것 같아요. 책의 후반부로 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면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었어요. 어떤 문장이었는지 같이 보실게요. 흰색은 희지 않습니다. 흰 빛은 자신이 닿은 물체가 어떤 색이건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문장이죠.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흰 빛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색으로 규정되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색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 고집스럽게 한 가지 색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타당한 설명 앞에서는 충분히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한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이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에요. 당신이 나를 뭐라 부르든 개의치 않는다. 남이 나를 부르는 방식이 나를 규정하는 건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당신이 나를 무엇라 부르든 나를 찾으면 응답하겠다는 그런 태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제 이름 땡땡땡이라고 세 글자를 풀네임으로 불릴 일은 많진 않아요. 대신 김 과장, 이 과장, 이 차장 이런 식으로 어느 팀에 누구로 불리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굳이 직급을 틀리게 부르건 아니면 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더라도
그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나는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있고 그 업무를 맡은 담당자를 찾으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제가 가면 됐으니까요. 그저 내 일을 잘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부르던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그 태도. 이 문장이 그때 제 마음을 잠깐 떠올리게 해줬던 것 같아서 반가웠던 문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조용히 건네는 위로의 문장도 있었어요. 매양 같은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제자리 걸음도 걸음은 걸음이니까요. 이 문장을 읽는데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내가 그대로인 것 같아도 나는 분명 계속 걷고 있었던 거잖아요. 속도가 느려도 제자리처럼 보여도 걸음은 걸음이라는 말. 요즘에 제게 꼭 필요했던 문장이라 더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위로의 말이 닿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문장이에요. 이 책을 덮으면서 과학산문이라는 책은 과학을 설명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청 깊게 그 사실만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과학과 함께 물리학자와 천문학자 두 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던 용기, 틀렸다는 걸 인정했던 솔직함, 이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켰던 태도, 그리고 제자리 걸음처럼 보여도 묵묵히 걷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공감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문장으로 다시 찾아뵐게요.